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교체 국민연합의 상임대표 김성회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 대선을 한 50일 앞두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분위기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정권 교체만은 반드시 해내야 이번에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국민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권 교체 대세론이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그렇게 정권 교체 대세론이 이렇게 5년 만에 만들어지기까지는 그동안에 얼마나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포괄적인 정권이고 나라를 망국으로 이끄는 정권인지를 국민들이 피부로 실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문재인 정권만이 아니라 요번에 민주당의 후보로 된 이재명 후보, 정말 어찌 보면 저런 자를 세워놓고 국민들한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정말 인간으로서는 정말 거론하기조차 싫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마치 그가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냐,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인권 변호사를 한 것이냐, 그렇게 거론되고 있고 또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 하는 저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찌 보면 검사 사칭에 운전에 그 가족들을 보면 모든 범죄단, 아마 우리나라 전 가족을 4인 가족으로 친다면 천만 가족 중에서 저 이재명 가족과 같은 저런 가족은, 범죄 가족은 아마 10%도 안 될 겁니다. 그런 범죄 가족을 마치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통수권자, 나라의 원수로 뽑아달라고 하는 저 파렴치한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정말 이번에만은 나라가 망하는 걸 막아야 된다. 반드시 누가 됐든 어찌 됐든 정권 교체만은 해야 되겠다. 이것이 국민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정말로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모여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정권 교체 국민연합이라는 걸 지난날에 창립했고요. 요번에 그 첫 번째로 정말 저쪽 민주당에서 이재명 학이라는 게 요즘 자기들끼리 공부를 하면 이재명을 알면 이재명을 찍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재명을 하게 대해서 최고의 대가인 장영하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재명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보는, 그리고 그 책 속에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 속에서 이재명의 실체를 낱낱이 밝혔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변호사님의 실제적인 이재명과의 접촉 과정과 함께 생활하면서 느꼈던 모습, 봐왔던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이재명을 연구하면서 수집했던 자료들, 이런 것들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그 앞에 잠깐 장영하 변호사님 소개하고 이 자리를 갖기 전, 이야기를 듣기 전에 바로 며칠 전 갑자기 이재명의 실체를 밝히고자, 그리고 이재명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스러워서 그가 대통령 후보에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진상규명을 해왔었던 이병철 변호사가 갑자기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병철 변호사와 같이 대장동 투쟁을 기획하고 전국 투어를 준비해 왔었던 그쪽 조영권 사무총장님이 오셔서 잠깐 그 이병철 변호사의 변사체 사망 과정과 지금 진행되는 일, 그 사망 경과 보고를 진행한 뒤에 장영하 변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많은 좋은 시간 가지고 좋은 이야기 하시고 또 많은 국민들한테 이재명의 실체를 퍼뜨려 주시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3월 9일 날 이룩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몇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세계전통사학회 회장이신 김용신 우리 전국교육국민연합 상임고문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헌정포럼의 대변인을 맡고 계시는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모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반도 평화네트워크 최명복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최영은 자율보 주필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학교연맹 총재이신 이원창 전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강호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셨나요, 사무총장님? 네. 예. 그러면 이어서 방금 우리 김성애 상임대표께서 말씀하신 이재명 비리 의혹 제보자 고 이병철 선생 사망 경과보고를 조영건 사무총장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조형곤입니다. 저는 교육시민운동을 2008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 수요자, 학부모 중심의 교육을 해달라고 교육시민운동을 하다가 앉아서 할까요? 네. 하다가 지금은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범시민연대 대진범이라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여기 민주당사 한양빌딩 사거리에서 아주 대규모 집회를 했습니다. 대진범에 속한 단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투기자본센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굳이 보수 진보 좌우를 따진다면 좌파단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지자면 보수단체 맏형격인 우파단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여기 이민구 대표님 저 오른쪽에 서 계시는데요.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이민구 대표님이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범시민연대 상임대표십니다. 그리고 장기표 대표님께서 또 상임대표시고 전국 철거민 협의회 중앙회 이호승 회장이 또 상임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대진범은 어떤 단체냐면 대한민국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좌파, 우파가 건국 이후에 처음으로 모여서 대장동 게이트를 진상규명을 하자라고 범시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건국 이후에 처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집회 현장을 많이 나가봤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집회를 할 때는 반 이재명 목소리를 내지만 문재인 나쁘다, 노무현 나쁘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와 계시는데 친문 와 계시는데 어떻게 그 소리 할 수 있습니까? 자, 그 소리 선거할 때까지 집어치우고 반 이재명 얘기만 하자. 맞죠? 예. 힘을 합해서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범시민연대 약자 대진범의 공동대표 중에 한 분이 이병철 대표님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1월 6일 날 이 자리에서 하우스 카페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병철 대표님이 저희는 이제 이번에 그분을 만났으니까 4번째 미팅 자리였습니다. 이병철 대표님과는 지난해 말부터. 그래서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대충 알게 됐습니다. 20년 민주당 당원이었고요. 2017년도에 이분이 이재명과 싸우겠다고 결심을 하신 겁니다. 2017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쯤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해경궁 김치 사건 아시죠? 모르시는가 보구나. 해경궁 김치 사건 모르세요? 아시죠? 그 해경궁 김치 사건의 해경궁 김치가 뭐라고 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토론도 못하고 당신은 남자 박근혜야 이렇게 비하를 합니다. 그걸 들은 이분은
이게 뭐지 이게 이 친구 이게 뭐지 이재명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뒤로 2018년도에 해경궁 김씨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5개월 경찰 조사 결과 끝에 해경궁 김씨는 경찰 조사 결과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이다. 이게 경찰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검찰의 수원지검에 넘기니까 수원지검에서 무혐의 판결을 바로 내립니다. 그게 이태영 변호사입니다. 그 이태영 변호사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돈 받은 사람 3억 플러스 전환사채 20억을 받은 사람이 이태영 변호사입니다.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아시겠죠? 그때부터 이분은 이병철 대표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사회 정의가 아니다. 국가 정의가 아니다. 어떻게 돈으로 자기 죄를 엎을 수 있느냐? 뒤덮을 수 있느냐? 유전무죄의 상황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의인입니다. 그러면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과정에 녹취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는 건지 얘기를 하는 건지 맞죠? 25억 수임했던 거 맞죠? 예, 그게 나왔던 겁니다. 이태영 변호사, 예, 25억, 예. 그 사건의 녹취록 원 제공자입니다. 그거를 저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의 이민구 대표님께 지난 9월달에 제공을 해서 고발을 해서 난리가 난 사건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장동만큼 큰 사건입니다. 그런 그 파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3개의 파일인데 이번에 장례식장에서 보니까 유족 측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 그 이병철 대표님의 그 전화에는 녹취 파일 중요한 게 3개가 더 있었는데 해경궁 김씨와 관련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이병철 대표는 실은 공익 제보자 정말 나라를 살리고 싶은 그런 공익 제보자 맞죠? 네. 공익 제보자이고 의인입니다. 이분이 1월 6일 날 저희들과 저 이민구 대표님과 저 그리고 장기표 선생님 이런 분들이 13명이 모여서 저 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그날 자기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은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형수쌍욕 방송을 전국 방방곡곡에 틀고 다니겠다. 이렇게 결의를 그날 했습니다. 그 분이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장기표 선생님이 그러면 차도 사주고 운영비도 대주겠다. 우리 단체에서 돈을 걷어서 이렇게 했었던 그게 1월 6일이고 1월 8일에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 의문사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의문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확실해졌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대동막 박리 파열이라고 하는 게 칼로 사람을 막 쑤셔 죽이는 것보다 10배나 고통이 심한 거라서 그냥 편히 누워서 죽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이거를 저희 그 대진범의 공동대표였기 때문에 제가 그게 실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공익 제보자 의인 공익 제보자 이병철 저희 단체 공동대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그러니까 공익 제보자 이병철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 활동을 할 생각이고요. 집회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는 여기서 추모식도 했고요. 또 내일 모레 목요일 날 광화문으로 가서 광화문에서 대장동 몸통을 구속하라고 저희 단체들이 또 한 번 크게 집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광화문 목요일 오전 11시에 시작해서 11시 반에 막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때 정말 중요한 결정적 파일을 하나 틀겠습니다. 여러분 꼭 와주시고요. 와주시고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도시개발 1처장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에게 꼬리 자르려고 하는 조선일보 보도. 그분은 작년 연말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들이 밝혔습니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당시에 1팀장 그 사람한테 1827억을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자기는 시장이 시킨 일, 윗사람이 시킨 일하고 사인하고 그런 실무자인데 1827억을 김문기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고 압박을 간 거예요. 이건 죽으라고 압력 넣은 거 아닙니까? 개인이 어떻게 1827억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이거는 왠지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 뒤집어 씌우기라고 하는 치명적인 그런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아 그게 확실하구나. 오늘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대장동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시장이 시장이 허락을 안 했느냐, 이게 쟁점 아닙니까? 배임의 가장 책임.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지 이제 20일 됐는데 김문기 개발 1처장이 그거 누락시킨 거다, 이렇게 끝내는 분위기입니다. 그게 오늘 조선일보 일면 기사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 핵심 증인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시사저널 기자가 핵심 증인은 아니지만 그분도 대장동 취재를 했다고 해요. 물론 암으로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는 하지만 이 계속되는 죽음의 행렬을 이제는 우리가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병철 대표의 공익 제보자인 의인의 그 죽음 앞에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렇게 손 놓고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들은 백남기 농민을 가지고도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의인 공익제보자 이병철 저희 대진본 공동대표의 그 죽음을 정말 진상규명도 하고, 이제는 나도 이병철이다, 내가 이병철이다, 내가 형사상력 녹음방송을 하고 다니겠다, 그렇게 나서는 시민들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 이재명 낙선의 최선봉에 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조영근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중 한 분 소개해 드릴 건데, 최경희 전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베스트셀러 작가, 우리 주인공인 장영하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하 변호사께서는 1958년 4월 9일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서울 숙명고등학교, 당국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셨고요. 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셔서 판사로 근무하시다가 91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경기도 성남시장에 출마를 하셨고요. 2016년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당 후보로 경기 성남 수정구에서 출마를 하셨습니다.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또 경기도 성남시장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 번 다 실패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판사로 계실 때는 창원지법 마산지법 판사, 창원지법 진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성남지법 판사, 삼선 판사십니다. 여러분 장영하 변호사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광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밤에 세우셔서 가능하시면 제가 마스크 좀 벗고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좀 의학에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좀 감각이 있어서 그냥 코로나 하나도 염려 안 하고 지냅니다. 앉아서 좀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알고 있는 사실 하나를 바로 잡고 이거 제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지금 이병철 고인 되신 분이 이병철 변호사라고 아까 왔던 분이 회장님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분은 변호사가 아니고 그냥 이병철 씨입니다. 저는 그분하고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여러 대화도 하고 지금 변호사비 대나고 녹음파일도 두개 들어보고 했는데요. 그분이 아까 지금 조영권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2017년까지는 노골적인 이재명 빠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재명한테 하도 거짓말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NT로 돌아서서 이재명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정치권의 유력 인사가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신념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기반으로 해서 세상 일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정의가 실현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감히 저는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절친이라 하더라도 물론 이제 세상 살다 보면 백색 거짓말도 있는 겁니다. 가사 무슨 뭐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이제 사소한 가사 집에 가면 여러분들 사모님 또는 배우자들이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좀 다소간에 좀 과장해서 얘기했는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남을 해치고 뭔가 얻어내고 뭔가 좀 사기치고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신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제가 이제 SNS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대문에도 제가 그런 글을 썼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성남 지역에서 같이 이제 변호사 활동하고 제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난 것은 제가 이제 성남 지원에 1989년 3월달에 부임을 했는데 단독 판사였습니다. 이재명 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신출내기 변호사로 변호사 활동하면서 법정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봐오고 2010년도에는 이재명 시장의 당선을 제가 적극 돕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새벽에 한 6시 조금 넘었는데 여기 정치 관여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개표장에 밤새 있는데 지키기 어려우니까 나가서 술도 한잔하고 무슨 부치개도 좀 먹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새벽 6시 넘었는데 이재명 시장이 거의 당선이 이제 확정돼가는 그런 상황이죠. 선언도 안 됐지 사실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이 와가지고 넙죽 갑자기 절을 하더라고요. 소리 약간 얼큰하더라고요. 많이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시장님 축하드리려고 넙죽 절었는데 그 순간 이재명 발이 막 나가요. 주먹이 발이 구두발이 나가요. 물론 이제 찰 생각으로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사적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멈췄는데 그러면서 몹시 화를 내서 그것을 보고 정말로 이 사람 정말 감정 분노 조절 장애, 조절 장애가 있다는 생각을 절실히 했어요. 제가 제 친구도 와 있으니까 친구한테도 이재명이 이래서 이것도 알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도 이제 여기 책에다 썼고 2014년도에 이제 이재명 저는 사실 존칭을 붙이기가 싫습니다. 이재명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좀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이 이제 시장 재선돼가지고 재선 취임을 7월 1일 날 하는데 이제 제가 성남시 호남향후회장으로 역임했는데 매달 27일 날 저녁 7시에 호남시 향후회 원래 하거든요. 성남시 호남향후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으로 이재명이가 재선됐으니까 이제 민주당 향후원들한테 인사를 왔어요. 원래 쭉 이제 권력자가 왔으니까 다 그냥 서가지고 도열하다시피 해가지고 악수하고 이제 그러는데 저한테도 제가 고문이니까 회장 역임했으니까 와서 인사를 하는데 손을 잡고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축하하고 싶지 않을 텐데 옆으로 가요. 아니 아무리 가사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정말 그런 분이 빨리 나가십시오. 제가 그런 상대가 싫습니다. 이렇게 의뢰껏 만나면 경쟁자 라이벌 관계라 하고 언짢은 있더라도 덕담하게 마련 아닙니까? 그럼 그 덕담을 악담으로 받아요. 세상에. 죄송하지만 이 정도면 나는 그런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식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되겠다고 국민에게 펴달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 공천하고 이 현실이 저는 왜 드릴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정도로 표현할 만하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주변에서 정말 다소간에 좀 안 좋은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가서 무슨 안 좋은 사이라도 이제 뭐 결혼식 같은 데 와가지고 아이고 축하합니다. 장례식에 와가지고 조의를 표합니다. 당신 뭐로 왔어요 여기? 물론 이제 지금 이재선 씨가 돌아가셨을 때 워낙 악감정이 있고 워낙 저거니까 그 형수 박인복 형수는 문상호가 왜 문상호냐고 이렇게 쫓아보내고 이렇게 했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좀 넓게 활동하는 분들이 그런 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와서 상을 당했는데 아이고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슬프신 거면은 당신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결혼식 하는데 다들 보아니 뭐 총각도 계시겠지만 처녀도 계시겠지만 다 이제 결혼하신 것 같은데 자녀들 결혼식에 와가지고 조금 경쟁망이 있는 사람이 축의금 내고 축하합니다. 당신이 여기 뭐로 왔어? 이 원수야. 당신 축하하지 않는데 뭐 왔어? 지금 뭐 염탐으로 왔어? 물론 염탐하러 왔다고 진짜 느껴지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 빨리 나가십시오. 그런 분한테는 그런 새끼라고 표현해야 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마 지금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지금 조영건 대표도 말씀하시고 하셨습니다만 그런 분들 들을 때하고 제가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손 잡고 눈빠리 쳐다보면서 하고 싶지 않을 텐데요. 2013년도에 저도 정치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분당구 체육대회 때 갔었어요. 가서 이제 입고 있는데 그때 이재명 시장이 오더라고요. 저보고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요즘 고발장 쓰시느라고 바쁘시겠네요. 지금 성남일보 모동희 대표가 그때 이재명 시장하고 이렇게 좀 등을 돌려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취재를 할 때인데 그때 이제 뭐 형사 고발할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고발장을 좀 써줬으면 하는 눈치를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그런 성격을 아니까 제가 일부러 안 써줬습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모동희 대표가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진짜 안 써줬어요. 그럼 법률적 자문만 되었어요. 근데 자기가 넘겨짚어가지고 저를 보자마자 요즘 고발장 쓰시라고 바쁘시겠네요. 그렇게 넘겨짚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2013년대 분당 지역위원장 그때 민주당 소속이었으니까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수정구에서 김태년 의원 지역에서 당원들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분당 지역위원장 참석하죠. 이재명이는 성남시장이니까 참석하고 그 자리에서도 노골적으로 그래요. 이 자리에 자신에 대한 고발장 쓰면서 해당 항의로는 지역 간부가 있습니다. 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때도 고발장 안 썼어요. 제가 이재명에 대한 고발장을 최초로 쓴 것은 2018년 지방선거 때가 처음입니다. 일부러 안 써줬어요. 근데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해요. 가서 지금 제가 여기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2014년도에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재선 출마했을 때 허지안이라고 경기도의회 의장을 역임했는데 그분이 안철수 대표의 당 새정치 정치적으로 해서 성남시장 출마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상황을 축사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페이스북에 썼는데 득표율이 1%로 예상돼서 실제 0.8%에 불과한 사람 내가 출마를 저지하려고 했겠냐 페이스북 올렸는데 그 전에 카톡 단톡방에 저를 거기다도 페이스북 올린 전에 이제 초안을 잡았는데 자신에 대한 고발장 쓴 장영하 변호사 언급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여기 와 있는 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주변에 활동하니까 받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줘서 알고 있습니다. 그 책도 여기다 썼어요. 저 증인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여기 와 있어요. 심장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자료도 많이 수집하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세 군데에서 수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동희 대표, 좀 이따 모동희 대표도 얘기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재선 씨가 상당히 영특한 분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달아 나가서 우리 김문수 지사님 유튜브에 나가고 달아 나가서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서 97년도 IMF 97년 11월 1일인가 11월 며칠 그 IMF 여기 지금 정확히 자료가 있는데요. IMF 우리가 사실 돌려본 것이 97년 11월 21일인데 이 그 지금 돌아가신 이재명 시장의 친형 이재선 회계사가 동아일보에 97년 3월 10일 날 그 기고문을 쓴 건데 이 기고문이 외채 눈덩이 의식개혁 시급하다 가지고 외채가 눈덩이처럼 부는데 이거 뭔가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영특한 분이에요. 그 IMF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대체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예측한 사람이 이재선이 회계사입니다. 정말 이게 정말 뭐 그대로 프린트해온 거예요. 컴퓨터 찾아가지고 이렇게 영특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글 쓰는 게 예리할 거 아닙니까? 그 형을 정신병자로 몰아가지고 죽인 겁니다. 물론 제가 변호사입니다만 법률적으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살인죄라면 명예훼손 처벌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기 지금 아까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하던데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 아닙니까? 때려 죽이기 정신병 입원시켜 죽이겠다고 그렇게 그냥 시장의 공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온갖 남용해가지고 하는데 성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도 냈고 실제 죽어버리겠다고 해가지고 사모님이 그 만약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신병원에 실제 입원시키기도 했고 또 결국 폐암이 걸려가지고 이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저는 이재명이가 형 죽였다고 단언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살인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죽였다.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런 사람은 무슨 민주당 대선 후보라고 예의를 지켜야 됩니까? 예의를 지킬 사람 있지. 가서 여기 계시는 우리 김문수 지사님이나 여기 민경 의원님이나 이런 분이 만약에 저 대선 후보라면 아이고 후보님 그렇게 제가 존경하 진짜 진실로 머리를 숙이고 하죠. 제 옆에서 봤으니까 그 새끼입니다. 그 새끼 정말. 그런 새끼가 대통령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한테는 고속열차를 탄 겁니다. 포퓰리즘의 대가인데 그 사람은 포퓰리즘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말로 표퓰리즘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두 가지만 충족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 자신의 권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 둘째, 무리가 일어나지 않거나 자신 힘으로 막을 수 있을 것.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신뢰들을 지금 민주당에서 재명학 송영길 대표가 제 친구 동생입니다만은 재명학 하고 있는데 민주당 사람들이 하는 재명은 다 엉터리입니다. 다 낙제점 줘야 돼요. 왜 낙제점 줘야 되냐? 나쁜 측면, 문제 있는 측면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그걸 상당히 왜곡해서 과장해서 한 이재명이를 흔히 이제 언론에서 그런 표현 쓰죠. 죄송합니다. 조금 양해로 들어주십시오. 빨아준다는 표현을 쓰죠. 기자들이. 그런 자료들만 가지고 공무원이 제대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게 하는 자료가 너무 없어요. 왜 없냐? 우선 이재명 관한 책자가 지금 2021년만 21점이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전에 나온 것부터 해서 한 40여 종 이상이 나와 있는데 그 책 한결같이 다 그런 책들입니다. 그런데다가 언론에 단편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시각 장애인이 손바닥으로 코끼리를 더듬어서 코끼리 실체를 파악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국민들이 저는 그런 입장으로 봅니다. 이제만 실체가 드러나는 자료가 덜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 파악이 어려운 데다가 또 하나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그 자료 다른 사람들을 휘어잡아가지고 자꾸 자신에 대한 그 과장된 자료를 생산하게 만듭니다. 객관적 입장은 뭐 쓰레기죠. 그 쓰레기가 진실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재명에 관한 제대로 된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아있는 그 자료를 세 가지 자료를 그 모동희 대표가 모은 자료 하나, 그 다음에 이재선 그 영특한 이런 분이
그 댓글 그러니까 글을 쓰고 인터넷 자료 남기고 그런 자료 하나, 또 이제 그 사모님 되시는 박인복 여사님이 추가로 모으고 그 설명 들은 거 하나, 그 세 가지를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법조인들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냐면 본능적으로 제 객관적인 진실이 뭘까 이렇게 그 생각하면서 듣고 파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향이 제가 특히 강합니다. 그런 경향이. 그래서 아까 제가 진실을 모토로 해서 제가 세상을 사는 사람이다. 진실을 밝히는 모토로 해서. 그래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팩트, 사실에 관한 것. 하나는 제 의견이나 평가에 관한 것. 그런데 여기 들어있는 사실은 제가 정말 여기 뭐 맹세코, 뭐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맹세코 1.1억도 제 마음에 어긋나게 표현한 게 없습니다. 가사 아라고 표현해야 될 걸 좀 더 기분 나쁘게 해서 어라고 표현한 게 없다 이겁니다. 팩트는 여기는 팩트만은 제가 판단하고 있는 사실 100% 그대로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약간씩 좀 날짜라든 기간이 약간씩 오차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그 진실하고 파악을 해서 한 건데, 그래서 팩트는 100% 사실입니다. 다만 팩트가 이렇게 나쁘니까 아까 이렇게 지금 보고 뭡니까? 향후에 와서 시장 개선됐을 때 축하드립니다 하니까 손 잡고 눈 쳐다보고 빨리 쳐다보면서 축하하시지 않을 텐데요. 그걸 글 써놓고 그러면 이분 참 훌륭한 분인데 이렇게 글 쓰겠습니까? 이런 개새끼라고 쓰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 의견, 평가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썼습니다. 팩트는 1.1억도 제 양심의 거리낌이 어긋나게 거리끼면서 왜곡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명을 가면 정말 이거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장명을 들으니까 정말 이재명 개새끼는 개새끼인데, 예? 어디 뭐 뉴스에 나오도 제가 자식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개새끼다. 내가 그걸 경험했다. 그런데 그 추상적인 얘기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믿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팩트를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응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사는 세상, 뭐 베네수엘라처럼 만들어서 물려주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싶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언론이 상당히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실에 이건 이게 조화네요. 진짜 화투가 있다고 칩시다. 화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화분에 때때로는 창 밖에 내가지고 햇빛도 세게 만들고, 때로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해야 예쁜 꽃을 피워가지고 가서 난초 같으면 난을 해가지고 향기가 우리가 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도 그렇다. 국민 여러분, 하물며 화분에 있는 화초도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비료주고 햇빛 쬐주고 해야 꽃이 펴가지고 우리한테 향기를 주는데, 가장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에 무관심으로 대충 찍고 이렇게 하면 정치가 좋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향기로운 맛있는 열매를 맺어가지고 향기로운 꽃 펴가지고 우리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겠느냐? 정말 애정을 갖고 살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사실 그런 생각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사실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처음 얘기합니다. 이제 일찍부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장로가 상당히 대단한데, 잘 대단한 게 아니라 저는 젊어서부터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그런 걸 이제 공개할 기회가 없었어요. 제대로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재명이 개새끼 되는 거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냥 제 생각만 가지고 막습니까? 어떻게 나쁜 놈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주변에 설명을 전파해야 막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책도 그런 일환으로 만들어졌고요. 여기 죄송합니다. 우리 공부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김문수 지사님 제가 유튜브에 지금 3번인가 4번인가 제가 책도 보시기도 전에 막 책을 읽어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번인가 4번인가 출연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김 지사님께서 이 책에 관해서 뭐 언제든지 오라고 내가 유튜브 다 100% 다 방영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이 책을 읽어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인 사실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책이 정말 자신 있다. 지금
이 책이 12월 24일부터 서점에 23일 오후부터 깔리기 시작해가지고 24일날 본격적으로 깔렸는데 민주당이라는 놈은 뭔 놈들인지 책도 안 읽어보고 가처분 신청해요? 배포금지 가처분. 자신들이 밝혔어요. 신청 이유서에. 우리가 책도 아직 읽어보지 않았다. 그렇게 썼어요. 신청서, 신청원이네. 얼마나 두려우면 뭡니까? 오늘 지금 제가 사실 2시 20분에 그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그동안 이제 이재명과 관련해서 제가 녹음 파일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걸 다 공개하는, 34개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들 이메일을 다 뿌렸습니다. 지금 현재 34개 파일을. 그래서 그 파일이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집어만 먹으면 그냥 맛있는 음식처럼 조리된 음식처럼 그런 된 상태가 아니고 이쪽에 그 목소리 잘 들어가 있는 상대방 목소리는 이 수화기를 통해서 나오는 목소리가 녹음이 좀 잘 안 돼 있어요. 상태가 알아듣기 어려워요. 그걸 이제 전문가를 동원해가지고 다 올려가지고 거기 알아듣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노력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 서너 달 걸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오늘 다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것은 비교적 상대방 말도 잘 들릴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파일은 이쪽 목소리 잘 들리는데 상대방 목소리 낮게 돼 있어가지고 소위 형수 쌍욕이라는 파일도 원래 이재명 목소리 낮게 돼 있어 잘 안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 보정 작업을 해가지고 잘 들리게 해서 그 성남일보 오동희 대표가 2013년도에 최초 공개했는데 그 공개할 때 보정 작업을 해서 올린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공개한 건 그거보다 보정 작업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말 그 통화한 내용을 그대로 그냥 상대방 것도 이게 저 회로를 따가지고 녹음한 것처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한 시간이 걸렸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참석을 했고요. 제가 그 부분들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전에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또 이 구성수 저는 제가 만약에 이런 것을 결정하거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친 입장이 난다면 구성수 보건소장을 저는 훈장을 주든지 최소한 표창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성수 보건소장의 진술조사 이재명 시장 이재명이가 친형 이재선 정신병원 입원시키려고 해가지고 보건소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건소장 불러가지고 압박을 하는 그런 과정이 적나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이 진술조사. 이제 법조인들이 이거 많이 보니까 눈에 싹 익는데 여러분들은 잘 안 읽을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았는데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을 제가 지금 기자회견을 며칠 전에 프레스센터 저기 어디입니까? 광화문인가요? 그쪽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공개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널리 좀 공개 많이 퍼뜨려주면 좋겠는데 잘 안 퍼지더라고요. 왜 안 퍼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언론 기자들 좀 게으른 것 같아요.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것 같은데 이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아서 잠을 못 잤어요. 그날 저녁에. 이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굿바이 이재명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니까 제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리저리 조금 더 찾아보니까 1심 법원 판결, 2심 법원 판결, 3심 법원 판결이 선거법 위반해서 1심은 무죄했다가 항소심은 300만 받았다가 대법관 놈들 때문에 X들입니다. 대법관 놈들 내가 보기에 결국 권순희 재판거리 의혹도 나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X들이에요. 대법관 놈들이라고 합니다. 그 조금 놈들. 그 무죄 판결도 했지만 친형 정신병 입원시키려고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무죄 판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재명 직권남용죄 무죄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뜻이 있으면 제가 재심 추진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원도 좀 해주시고 또 역할 좀 맡아주시죠. 그렇죠. 정의 차원에서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 몇 군데에서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라는 유튜브에서 처음 제가 얘기를 했고 몇 군데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해야 됩니다. 하면 유죄 판결 받아낼 자신이 있습니다. 재판하는 판사들도 제가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 친구하고 자주 소통합니다만은 무죄 판결 나고 나서 이 새끼들이 완전히 이빠 같네? 이빠 같아? 그거 참 무죄 나올 리가 없는데.
그래서 판결문을 봤더니 아니야 다를까 이재명 측에서 내세운 증인들의 엉터리 같은 증언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판결문에 써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게 지금 정신보건법 제25조인데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하면 이 행정입원이라는 거 김사랑 씨 등 행정입원했죠. 이재선 씨 행정입원 시키려다 말았는데 못했는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시장이 먼저 출발할 수가 없어요. 스타트 저 사람 정신병 입원시켜라 입원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신과 전문의가 그런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해서 시장에게 성남시 같으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이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재선 회계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재선 회계사가 성남시 홈페이지에 시장에 바란다는 댓글들 78개 올렸잖아요. 그걸 다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선 회계사가 좀 성격이 좀 약간 급하고 강직하고 이런 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왜 그거에 대해서 아무 대응 조치가 없고 그걸 왜 블라인드 처리했느냐 이제 거칠게 항의하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렇게 항의하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공무원들 그래도 스스로 쓴 것이 아니고 뭐 윤기천 비서실장이 쓰라고 했다는 건데 윤기천 비서실장이 쓰라고 했다고 하는데 뭐 정확히 그건 이제 확인된 사실이 아닌데 쓰라고 했다면 이재명이 쓰라는 거 아니에요? 비서실장이 쓰라고 했으면 그 쓴 그 8개 여기 자료 가지고 해서 왔습니다만은 여기 진술서 가서 이 진술서 같으면 4월 4일날 진수인 뭐 소아무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8장 있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정신병원 입원시킬 걸 검토해봐라. 그때 처음에는 물론 정신병원 입원시키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이거 가지고 검토해봐라니까 딱 알죠. 왜냐면 그게 지금 그때랑 문제가 될 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출발한 겁니다. 이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자꾸 이거 김문수 지사님 원고 보게 되는데 행정하면서 아무리 도지사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 있잖아요. 시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 있잖아요.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을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직권남용이고 뭐가 직권남용입니까? 그래가지고 권한을 남용해서 구성수 보건소장 얼마나 좋았는지 구성수 보건소장이 울면서 부시장한테 찾아가서 부시장님 저 이만대만 해서 다 여기 더 적으니까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수령구 보건소를 보내주기로. 그러니까 수령구 보건소를 갔어요. 수령구, 그러니까 분당구는 인구도 많고 이제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자가 좀 높고 그러니까 분당구 보건소장 통상 의사 출신이 하고 의사가 하고 수령구 중앙구는 상대적으로 좀 의사 출신이 아닌 분이 보건소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의사 출신이 보건소장을 하면 분당구에서 통상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성수 보건소장이 가장 의학과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2급지로 그러니까 분당구 보건소는 1급지를 한다면 수령구 중앙구는 2급지예요. 한마디 말하면 내가 2급지 자청을 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되나 울면 불면 사정했어요. 부장 그런 것도 나와요. 아니 그럼 보건소장이 울면 사정을 떠나시면 그게 직권남용이 뭐가 직권남용입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게 무죄 판결 났어요. 제가 이재명 1심 판결이 나오기 며칠 전에 저희 사무실에 제가 아는 기자가 왔어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기자님, 저 판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한 한마디가 무죄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왜 무죄 판결이 나와요? 그 기자 대답을 그랬어요. 검사들이 열심히 안 했어요. 근데 그 말은 제가 이제 좀 전반적으로 다는 기록을 다 볼 수가 없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그 재판장이 이재명 무죄 판결로 작정하고 하는 것 같은데 검사가 대응해서 좀 방어하고 묻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뜻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파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재심을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재심하면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재심은 요건이 있습니다. 법에 이제 재심 요건이 있는데 제일 간단한 것은 위증죄로 증인이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증인의 증언이 재판의 근거가 됐을 때는 재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다 해서 저는 대선 전에 빠른 시간 내에 재심 추진위원회를 좀 출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동참을 좀 부탁드리고요. 뜻 있는 분들
제가 이제 그 구체적인 근거를 좀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구성수 보건소장이 여기 보면 옆에 밑에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남시 분당부 보건소 이제 구성수란 말이 써 있었는데 지웠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2012년 4월 5일 13시 42분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는 어느 컴퓨터에서 프린트가 됐는지 그 컴퓨터 누가 사용하는 컴퓨터인지 몇 시에 프린트가 됐는지 그 여러 정보 통제 차원에서 이렇게 다 이거 뭐라고 그러는지 뭐 용어가 있는데 이렇게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제 이재선 정신병 입원시키려고 해가지고 일제를 해서 장재승이라는 사람이 서울대병원이 그때 당시 성남시 정신건강센터 협약을 맺어가지고 장재승 정신과 의사가 분당 서울대병원 의사가 성남시 정신건강센터 센터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당 보건소장이 이제 그 성남시 정신건강센터는 분당 보건소장 관할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의견을 해서 1차적으로 소견서를 써왔어요. 써왔는데 그걸 이제 이재명 시장한테 분당 보건소에 갖다 주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자기가 연필로 쭉 긋고 이렇게 고쳐가지고 좀 강하게 좀 써오셔 해가지고 다시 구성수 소장을 통해서 장재승 정신건강센터 센터장에게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장재승 그 센터장도 의사니까 자기가 쓰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이재명 뜻대로 100%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고쳐가지고 써온 것을 이 구성수 소장에게 프린트한 날짜입니다. 이것이. 그래가지고 이걸 이재명한테 갖다 줬어요. 이거를. 그렇게 해서 이것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서류상으로 형을 정신병원 입원시키려고 밝혀진 것은 2012년 4월 5일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이 4월 2일에서 4월 4일 사이에 8명이 사실확인서 쓰고 그것이 최초로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입수했느냐 이재명에서는 똑똑한 거 가지고 때때로 어리석은 면도 있더라고요. 그 차명진 의원이 어디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형을 정신병원 입원시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그 차명진 의원을 상대로 재판을 걸었어요. 아마 아실 분들 아실 겁니다. 재판 피해 걸었어요. 그 차명진 의원을 누가 변론했냐면 대구에 계시는 서석구 변호사님 변론했어요. 그래서 그 서석구 변호사님하고 성남의 모동희 대표하고 서로 소통해가지고 그런 자료가 있다. 왜냐면 모동희 대표도 진실을 캐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받은 자료가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올 2호증에 17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는 게 그 뭡니까? 차명진 의원을 상대로 이재명 재판을 걸면서 그 재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알기는 이 기록이 분당구 보건소에 보관돼 있어야 되잖아요. 보관이 안 돼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뭡니까? 이 여기 제목이 아까 지금 분당 그 성남시 건강센터 센터장인 그 장재승 씨가 작성한 그 소견서인데 이거 이제 구성소장 인수한 거고 여기 보면 제목이 이재선 씨 문건에 대한 평가 의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분당 보건소에 보관이 돼 있었는데 보관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걸 알아요. 그럼 이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것은 다 그 서석구 변호사를 통해 그러니까 이것을 이재명 시장이 차명진 의원을 상대로 재판을 걸면서 이 자료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분당 보건소에 보관이 돼 있었잖아요. 일단 개인이 작성한 그 서류도 행정기관 접수돼서 보관하면 공용 서류거든요. 공용 서류. 그런데 이 구성수 소장의 진술 조서에 보면 경찰관이 물어봅니다. 이걸 이제 압수수색에 가서 이걸 찾아내려고 경찰관들이 분당구 보건소에 갔더니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왜 없냐? 그랬더니 구성수 보건소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진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분당 구성수 보건소장은 5월 2일자로 분당구 보건소장과 수정구 보건소로 가고 이재명 입장에서도 구성수 시켜가지고 입원을 못 시키겠으니까 구성수를 다른 효과 보내야 되겠는데 잘 된 거 아니에요. 구성수 본인이 다른 데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수정구 보건소로 효과 보내고 수정구 보건소장을 분당구 보건소장으로 오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형선이에요. 자기가 이형선 후임 그 분당구 보건소장에 들으니까 비서실에서 그 관련 자료를 폐기하라고 해서 폐기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진술조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비서실에서 지시했으면 그 이재명이 지시한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비서실에서 지시했던 이명이 비서실이 이재명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 비서실 아닙니까? 그거 이재명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폐기하라고 비서실에 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김무지가 자꾸 언급해 주신다. 어떻습니까, 지사님? 비서실에서 지시하면 지사님 만약에 도지사할 때 비서실 지시했으면 지사님 뜻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폐기하라고 지시해도 폐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폐기하라고 지시해도 폐기는 안 되지만 비서실에 지시했단다면 그건 성남 이재명 뜻으로 봐야죠. 그래서 제가 이재명을 추가로 고발하려고 지금 아직 못했는데 두 가지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공용 서류, 공용물 불법 손괴죄 비서실 직원들 다 해가지고 이재명까지 고발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 이제 형을 지금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하다 미수 붙인 것을 이제 그 독직 감금 미수죄를 이제 고발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돼서 고발하려고 조만간 고발장소로 접수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시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시점을 잘 알아야 되냐면 이게 혹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그 2012년 4월 1일부터 4월 5일에 아까 공무원들 8명의 확인서 그 다음에 4월 5일날 분당구수 보건소장이 인쇄한 그 인쇄 날짜 그 다음에 4월 10일날 어머니가 뭐 그 의견서 쓰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이재선 그 회계사가 정말 죽어버리겠다 막 말을 하고 그래서 그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인인 박인복 여사와 그 자녀들이 국립부곡정신병원에 이재선 회계사를 진짜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게 입원시킨 날짜가 2014년 11월 21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에게 당신 말이야 형 정신병원 입원시키려고 한 일 있지? 그럼 거기에서 이런 방법 공부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형을 정신병원 입원시킨 사람은 형수와 조카들입니다. 방송 유심히 관심 있는 분들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불리한 것은 딱 입을 닫고 다른 걸 뒤에 거 2년 6개월 치차가 나. 2년 6개월 뒤에 거 끌어다가 가서 이게 지금 저 흠이 있으면 이걸 2년 6개월 뒤에 거 끌어다가 덮어버린다 이렇게. 아주 능수능란해요. 그래서 이재명 사건을 파악하려고 그러면 이재명 말을 들으려고 그러면 시점을 정확히 보고 파악하는 버릇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재명이 뭐라고 지금 그 유튜브나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형이 말이야 어머니를 뭐 부질려서 죽인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부득이하게 그럼 후야될 놈을 내가 가만히 있겠냐? 그래서 내가 욕하고 정신병원 입원시키려고 그런 것이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해요.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SBS 집사부 일체에 나와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형이 자기한테 북한 공작금 $10,000 받았다고도 했다. 그리고 어머니 집에 부지르겠다고 어머니 겁을 줘가지고 어머니가 두려워서 집을 나와서 밖에 떠돌아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왜 했다고 제가 추정을 하냐면 그 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형을 정신병원 입원시키려고 했던 사실은 확정돼서 드러났잖아요. 다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병원 왜 입원시키려고 했느냐?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형 그 후리아들은 어머니 때려 죽이고 뭐를 부지러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효자로서 그런 후리아들 놈을 내가 가만둘 수 없었다. 이런 취지로 하려고 발언을 했어요.
그걸 제가 헌시할 공표대로 고발해가지고 안동지청에 접수했는데 수도권 검사 하나도 믿을 수 없다. 안동지청에 접수했는데 안동지청이 수원지검으로 이첩해가 이송해가지고 수원지검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발인 저 진술만 하고 그다음에 꽁꽁 소식이에요. 그 여기서 이런 얘기 할까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그랬죠. 검수완박이면 부패완판이다. 사실 지금 검찰 수사권이 완전 영털입니다. 수사도 안 합니다. 여기 지금 민경호 의원이 계십니다. 부정선거 내가 민경호 의원이 내가 입회 못했습니다만은 영등포울하고 오산시하고 제가 입회해서 봤어요. 대법관들이요 정의가 없습니다. 완전히 정의가 없어요. 어쨌든 그 얘기는 주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이해할 때 말을 이해할 때 이 시점을 잘 보고 파악을 하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어머니가 구호명인데 그때 당시 아마 82살인가 그런 걸로 알아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의뢰서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무슨 정신질환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여기 보면 보세요. 심한 조울증으로 대인관계 원만하지 못함. 또 이렇게 그 다음에 같은 날짜에 정신건강치료 의뢰서 사실 이런 자료를 이 책에다 다 넣고 싶었습니다만 그 책이 너무 방대지고 또 일반인들은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고 해서 이제 글만 거의 없고 필요한 최소한만 이제 몇 개만 넣습니다. 몇 개만 넣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용어들이 제가 좀 읽어볼게요. 정신건강치료 의뢰서 저는 정신건강치료를 의뢰한 대상자 이재선이 어머니입니다. 현재 82세로 세상을 살 만큼 산 노인의 희망이라는 것은 셋째 아들이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이재선은 현재 심한 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이고 치료가 필요하지만 본인이 완강히 치료를 거부하고 있어서 이대로 어머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을 처음 갖게 된 것은 15년 전 8살 된 딸은 병으로 잃고 나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정신 이상이 심해지면 특히 동생을 힘들게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건강할 때 아들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어머니가 제가 알기에는 거의 무학 정도로 알고 있어요.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은 82살이에요. 이재명의 설명에 따르면 상정시장 화장실에 그때는 화장실 유료가지고 화장실 갈 때 무슨 5원씩 이렇게 10원씩 뭐 얼마씩 주고 이렇게 돈 받는 그런 일도 했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스스로 이걸 썼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최초에 어디서 이재명 시장의 비서실장 윤기천 비서실장이 구성수 소장에 이거 서류를 최초 줬다고 여기 이 진술조서에 나와 있어요. 구성수 소장도 이것이 순수한 어머니 자의에서 쓴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조서에 나와 있는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4월 10일입니다. 4월 10일. 그런데 지금 형에게 형수 막말은 날짜가 언제냐면 6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6월 7일 막말하면서 지금 3월 말 4월 초부터 형을 정신별 강제 입원시키라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형이 어머니 집을 불지르겠다고 어머니 겁주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후려되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내가 그렇게 막말을 하게 됐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사실 우리 윤석열 후보도 토론할 때 이런 걸 좀 이렇게 깨달아서 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런 점을 알고 계시면 좀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관계자들 계실 테니까 전달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물론 이제 밥 먹었냐, 밥 먹었다, 무슨 차 마시고 가자 이런 말까지 거짓말이겠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해관계가 중요한 사실관계 있을 때 덮기 위해서 거짓말한다는 뜻이죠.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180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모동인 대표 성남일보 얘기했죠. 모동인 대표가 1994년도에 성남 시민모임에 이재명과 같이 성남 시민모임 발기인이었어요. 성남 시민모임이 어떻게 된 단체냐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지방자치한테 출마돼서 지방자치한테 장도 되고 도의원도 되고 시의원도 되자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래서 2010년까지 시장에 당선될 때까지 정말 열심히 도운 걸로 알아요. 근데 시장에 당선되기 전까지는 댓글 실명제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이재명이 그냥 막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대요. 근데 시장이 되자마자 쇼를 몇 가지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이제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요.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 호화청사가 문제가 돼가지고 용인 시청사, 성남 시청사가 문제가 한참 될 때요. 이재명 시장 당선자 취임하기도 전에 성남 시청사를 민간에 매각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해요. 그런데 그 성남 시청사는 공용 수용된 땅, 소형 협의매선 땅을 이제 그 그린벨트 전답을 그린벨트 해제하고 그걸 용도 변경해가지고 시청사를 지은 겁니다. 이대창 때 불과 그때 들어갔을 때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시청사를 지은 지가. 그러면 법률상은 처분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처분이 안 됩니다. 왜 처분이 안 되냐면 그렇게 수용된 땅은 10년 안에 용도가 변경되거나 폐지되면 원지주들에게 환매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시청사를 다른 데 민간에 매각하면 원지주들이 나서서 그 땅을 다시 내놔라 하면은 자기가 받은 돈 돌려내놓고 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돈을 받은 거는 그린벨트로 전담으로 받았으면 몇 푼 받았겠습니까? 보나마나 평당 뭐 100만 원이나 200만 원 받았겠죠. 근데 용도 변경 시청사 부지가 됐으니까 아마 평당 적어도 2, 3천만 원, 4, 5천만 원 가겠죠. 그리고 그거 환매권 행사하지 않으면 바보죠. 이재명이가 변호사 출신이라 그거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매각하고 있다고 수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매각 불가능해요. 근데 매각하고 있다고 수용했죠.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했습니다. 시장 취임한 지 12일 만에. 그런데 채권자가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LH공사입니다. 정산을 위해서 이만저만해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런 공문이 돼 있어요. 이 책을 제가 썼습니다만은. 근데 그걸 기화로 해서 모라토리엄 선언한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쇼거든요. 그래서 이재성 회계사가 나서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나서기 시작한 게 그런 쇼를 했어요. 그러니까 댓글 실명제 안 하면 안 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지에서 활동하는 언론들 댓글 실명제 안 하면 광고비, 홍보비 일체 안 된다. 그렇게 180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94년도부터 이재명 시장 당선을 돕던 노동희 대표가 성남일보에서 기자가 아이 그래? 너가 그렇게 댓글 실명제 그렇게 반대하다가 시장 되자마자 180도 완전히 손바닥 뒤집기 180도 바꿔가지고 댓글 실명제 안 하면 광고비 안 주겠다고 그래? 그거 내가 호응할 수 없지.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난 댓글 실명제 못한다. 해가지고 그때 등을 돌린 거예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언론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그건 시청사가 시청에서 주는 광고비 홍보비가 자기 수입의 70%에서 90%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정면 직비를 하는 사람은 노동희 대표가. 노동희 대표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많이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180도 이렇게 바꾸는 사람이요. 언제 바꿀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사명감을 가지고 알고서 이런 놈이더라. 이런 놈 뽑으니까 언제 우리나라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가 언제 베네수엘라처럼 될지 모른다. 베네수엘라의 고성정책을 타는 것이다. 저는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그 새끼하고 그놈하고 하는 겁니다. 저는 자식이 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데서 그런 용어 구사하는 것에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유튜브에서도 그런 얘기 쉽게 하고요. 물론 공개 방송, 공중파 방송 같은 좀 하기가 어렵겠죠. 제가 뭐 나갈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건데 이 책을 많이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이 사주셔서 고마운데 이 책을 주변에 많이 돌려서 읽으시고 여기 이재명이가 직접 한 것이 있죠. 문자 메시지. 문자 메시지가 뭐 한 여기 몇십 개 들어있는데 그것만
사진 찍고 복사해가지고 주변에 SNS로 좀 돌리세요. 아, 이거 이재명 진짜 보낸 문자 메시지다. 물론 문자 메시지 자체를 사진 찍은 건 아니에요. 그걸 제가 보고 문자 메시지 이제 이재선 씨가 다 사진 찍어놓고 보고 이거 글을 쓰면서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심지어 띄어쓰기가 아니라 그대로 옮겨 적은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게 하도 많아서 뭐 그냥 거의 무한정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또 이제 뭐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지금 4시 41분인데 제가 이거 올라오니까 거의 1시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예, 민경 의원님. 예. 네, 지금 아무리 봐도 말씀 들으면 저 책을 다 읽었고요 어제. 오늘 뭐 돌려보라고 그러셨는데 제 아내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정도가 잘하셨습니다. 네네, 미리 알고 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예. 집에서 다 하고 왔는데 네. 그 아무리 봐도 그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예. 지금 그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성남시장 재선하고 경기도지사 올라가고 예. 지금 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보면 아주 근접한 그 근처에서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필사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오는 데는 이 사람의 어떤 특질이 작용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아, 예. 네, 그리고 예. 오늘 뭐 160분짜리 영상 녹음 파일. 했는데 거기 우리가 또 새롭게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는지. 아, 이 장이 있죠. 예. 우선 지금 이재명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여기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사람을 잘 챙긴다. 근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번 사람을 챙기면 끝까지 챙기는 경향인데 거기에는 사람을 잘 챙겨서도 있지만 자신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성수 이 보건소장도 다른 곳으로 가 있는데 성남시장을 떠나기 전에 분당 보건소장 갖다 놓으려고 용부진 예를 썼습니다. 왜 예를 썼습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언제 이렇게 발설할지 모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약점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최대한 끌어안아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약점을 밝히지 못하게 막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람을 잘 챙겨서 그 사람들이 감동하게끔 하나 그런데 그렇게 챙기기 위해서는 여기 김사랑 씨 오셨네. 요즘 건강 상태가 좀 완전 열심히 하는 박수 한번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쉽게 말해 돈이 필요합니다. 돈.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 8년, 경기도지사 4년 특검하자. 특검하면 적어도 수백억에서 수천억 부정 비리가 밝혀질 것이다. 제가 사실 아까 지금 우리 저 사회자님이 제가 성남시장 뭐 이렇게 관심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다음 꼭 성남시장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저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8년 하면서 비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 밝혀내야 돼 그거. 하면 아니 세상에 이런 날강도 같은 놈이 세상에 어떻게 저는 틀림없이 확신합니다. 지금 아까 지금 깨시민당의 어떤 대표도 이민구 대표도 오셨던데 백브리핑이라고 유튜브 들어보시면 백광현 백브리핑 유튜브 보면 유재홍과 이재홍과 성남시 의회 의원 민주당에다 깨시민당으로 간 의원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그 건축하고 성남시 뭐 이런저런 하면서 그 비리가요. 그분이 아마 이게 설명을 드리고 그분이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적어도 아마 한 30개에서 한 50개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좀 보세요. 백브리핑에 유재호 시의원이 나와가지고 한 개, 2개인가 3개가 있는데 그런 거 다 밝혀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비리가 밝혀질까 봐서 사람을 챙겨다 끌어다 놓고 또 잘 챙겨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썼을 거 추정되는데 자기 그 영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영악한 사람. 절대 자기를 직접 거쳐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도 관련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받은 일어난 날에 받은 증거가 나오냐 이런 취지 얘기한 걸 알거든요. 아 정말 떴다면 내가 돈 안 받았다 해야지 왜 받은 증거가 있냐. 김부선 씨하고도 뭐라고 그래요. 그거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냐 증거 이렇게 증거 얘기해요. 대표적인 법비입니다. 법비.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한번 무너지기 힘들어지 한번 무너지면 비리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대장동도 제가 추정하기는 뭐라고 추정하냐면 그런 조직을 꾸려가는 자금이 필요해서 그런 자금을 뽑아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재명 특성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제가 지금 공개된 게 처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김만배가 그랬잖아요. 700억 그분 것이다. 안타깝게도 민주당에서 돈을 가져간 사람이 범인이다. 그래서 국힘 게이트다. 이재명이 그럴 거 있죠. 완전히 나쁜 놈들입니다. 이런 비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관계입니다. 권력관계. 근데 왜 그런 관점에서 기자들이 글 쓰고 그런 관점에서 높여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최초입니다. 유동규가 범인이라 비리를 저질렀다고요? 물론 비리 저질렀겠죠. 유한기, 김문기 씨가 왜 죽었습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단언합니다. 제 여러 가지 식견을 포함하면 임금유기는 당락입니다. 자신들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그 10% 정도 했어요. 전체가 비리가 100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것은 하나야 이상 5입니다. 근데 자신들 완전히 독박 쓰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디 가서 떠들어야 되는데 지금 또 분위기가 떠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도는 겁니다. 그래서 생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임금유기는 당락입니다. 그 사람들이 임금유기는 당락이라고 어디 가서 말을 하고 싶은데 억울하면 하소연하고 싶은데 내가 한 것은 3이나 5밖에 안 됩니다 하고 싶은데 100을 지금 90을 100을 독박 쓰고 있으니까 미치고 펄쩍펄쩍 뛰는 거죠. 그래서 생을 버렸다. 저는 감히 이렇게 단언합니다. 추정을 합니다. 아마 조금 관심 있는 그 말이 옳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태 돈을 빼먹으려고 작정하고 한 것을 저는 추정합니다. 그리고 700억 그분 것이다. 유동규의 권력 크기가 열이라고 한다면 이재명의 권력 크기는 1000만입니다. 당연히 이재명이 범인입니다. 그분 것이 이재명입니다. 권력의 크기로 봐서 어떻습니까? 우리 지사님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사 해보셨으니까. 근데 이런 관점에서 논평하고 이런 관점에서 의문 제기 이런 관점에서 글 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이재명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4년 특검하자고 그랬잖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천억 밝혀질 겁니다. 그 조직들이 대부분 이재명을 정말 존경해서 정말 훌륭하신 내가 존경해서 다른 사람 전혀 없지는 않겠죠. 거의 없을 겁니다. 전부 이권 바라보고 그렇잖아요. 그렇다. 남은 죽든지 살든지 남을 죽여서라도 자기한테 조금 이익이 되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재명 추정한 사람 대부분 그런 사람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여러 가지 특성으로 봐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여러분과 알게 모르게 다 빼다가 그 사람 먹여 살리는 자금을 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추정. 아마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그 사람을 보고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친구 얘기 자주 하는데 친구 많이 얘기하고 제가 잘 알거든요. 내용을 잘하는데 저 친구가 참 속 시원하게 얘기한다. 그런데 제가 법률 전문가 아닙니까? 법에 안 걸리게끔 나름대로 나름대로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런 판단의 근거가 있어요. 저를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직접 나서지 않고 이재명이는 자기가 그런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 것은 저를 공격을 잘 못합니다. 김부선 문제, 이재선 씨 정신병 강제 입원 문제 이런 등등을 성남 FC 문제 삼고도 공격을 못 해와요. 증거 있으면 증거 내놔라고 하지.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정도 얘기할 때는 나름대로 근거와 확신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또 하나 질문 무엇이었죠? 160번. 네? 160번 녹음 중에 있죠. 당연히 있죠.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자극적인 건 형수가 약자니까 형수한테 막말로 쌍욕한 게 더 자극적이긴 하지만 이재선 친형하고 욕한 중에 제가 어디 유튜브에서 어디 얘기했습니다만 5초나 10초 간격으로 죄송하면 C8로만 때려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한 그게 1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0초에 한 번씩 나오면 1분이면 6번 10분이면 60번 정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팔도 있습니다.
들어보면 그거 틀면요. 제가 이제 그거를 아까 그 녹음 상태가 좋지 않은 걸 보정을 했는데 제가 목사님 아는 분이 제가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막 내가 정신이 막 혼미해진다고 계속 그 욕을 들고 있으려니까 그 보정자가 그 목사님 하셨어요. 그렇게 위험합니다. 예. 또 지금 예. 이재명이 그 정부가 사범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의 그 죄목과 그 죄를 짓게 된 그 배경 같은 거를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재명 같은 정부가 사범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제가 이재명 아니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왜 저질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검사 사칭하고 거기에 무고 그러니까 검사 사칭한 걸 김병장 시장이 상남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아니세요. 98년도에 민주당의 김병장 시장님 당선됐는데 그 김병장 시장 시정 인수원이 그때 16분인가 그랬답니다. 근데 그 시정 인수위원회 이재선 회계사도 들어가 있고 이재명 변호사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정 인수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정도 이제 잘 그 혜택도 보고 하다가 백궁 정자 지구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되니까 일부러 180도 바꿔서 이제 김병장 씨가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민주당 공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그 추정 60분에 최철호 PD가 이재명하고 어떻게 알고 지냈는가 뭐 해가지고 그 검사 사칭하는데 누구 아는 검사 있습니까? 그 최철호 PD가 경상도 출신인가 봐요. 무슨 수원지검의 서모 검사가 경상도 사람 경상도 가서 찍을 것이다. 뭐 이렇게 질문하면 좋겠다, 저렇게 질문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옆에 조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검사 사칭으로 유죄를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녹음 파일이 그때 5월 24일인가 6월 2일인가 6월 3일인가가 그때 지방선거였는데 5월 24일인가 5월 21일인가 추정 60 나온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한 3%에서 5%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기억할 때 민주당 박살을 낸 겁니다. 검사 사칭해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검사 사칭했다고 고발하니까 자기가 무고에 당했다고 해가지고 검사 사칭과 무고가 묶여가지고 벌금 그 구속됐었어요. 6일인가 구속됐었어요. 구속영장 발부돼가지고 그때 이제 26일 정도 도피에 돼 있었는데 도피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김부선 배우님이 그러죠. 그 자기하고 이렇게 뭐 좋아 지낼 때 그때 어떤 처녀 집에 가 있었는데 그때가 자기 인생 제일 즐거웠다. 김혜경 자기 부인은 이재명 얘기가 자기 부인은 자기가 교회에 숨어 있었던 걸 아는데 그렇게 알 것이다. 근데 그때가 그 처녀 집에 가서 있었는데 처녀 집에 가 있었다는 건 뭡니까? 그때가 자기 인생이 제일 즐거운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김부선 씨가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누구니 딱 감을 잡죠. 근데 이 여기서 너무 공개를 얘기하면 명예훼손 될 수가 있고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등등 논란될 소지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굳이 말씀드리긴 그렇고 근데 저희는 다 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남방은 저 남방기에서 불 때면 여기 풀어내지 않습니까? 성남 지역에서 그럴 정도로 정부가 소통이 됩니다. 정부가 그래서 너무 잘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 이재명 변호사가 선임해가 행정소송을 선임했다는데 그 패소했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도피자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도피자금 좀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그걸 보냈는데 어떤 여성이 와가지고 돈을 받아갔답니다. 어떤 아가씨가 돈을 받아갔다고 그 얘기를 그 사람이 어떤 회장인데 윤 회장인데 그분이 이재선 회계사의 옛날에 그때 당시나 그 전에 그 세무 기장하는 거래처였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데 그 사무실 와서 이렇게 하더라. 뭐 이재명이 이거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 발언했다고 지금 이재선 돌아가셨으니까 그 부인 되시는 박인복 여사님이 얘기해서 제가 들어서 압니다. 저는 객관적 실체는 몰라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심정 가지만 왜냐면 법률적인 책임 문제, 명예훼손죄나 또는 상업성 허위사실 공표 때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제가 해두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습니다. 네, 사랑 씨. 네. 저 죄송하지만 본명이 저 사랑 씨가 아닙니다. 네, 예명입니다. 말씀하세요. 네. 그 펜북시스트에서 그 맞불 작전으로 그 욕설 파일을 튼다고 했었는데 오늘 안 나왔어요. 왜 그런지 혹시 감작하는 게 있으신지.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를 4시에 그 김미선 앵커의 팩폭시스타에서 그 녹음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이 없이 제가 아까 지금 2시 20분에 여기 소통관을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그 녹음 파일 34개를 기자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음성 파일 아마 그것이 영향이 있었지 않을까 모르겠지만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것 때문에 전대로 진행을 하고 그쪽대로 진행을 했는데 그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지금 그 녹취 파일이 그러면 트위터에도 올리신 건가요? 트위터에 올린 것은 아니고 제가 페이스북에 자료를 지금 올렸는데 페이스북에는 그 사진이나 그 동영상만 올라가서 그것을 동영상 바꾸는 작업을 해서 페이스북 올려라고 지시를 해놨고 제가 갖고 있는 기자들 이메일이 한 1200개 정도 됩니다. 기자들한테 다 mp3 파일을 다 보내라 보도자료 형식으로 지금 그렇게 시켜놔서 아마 다 갔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그 김현지가 저 외에 수십 명을 고소를 했는데 지금 김현지 행방에 대해서 혹시 알고? 저는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네, 질문하시죠. 저는 전 교육위원 최명국입니다. 네, 교육위원입니다. 예. 그 유튜브에 이재명 후보 욕하는 걸 들었는데 예. 우리 아이들이 그 틀까봐 조마조마해서 잠을 못 자겠어. 안타까운 일이죠. 네, 묻고 싶은 것은 정말 존경할 수 없는 대통령이 되면은 이 땅에 살아야 될 것 나도 걱정이 되지만 민주당에서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냈는지 제일 궁금해요. 그건 저는 어쨌든 저도 궁금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민주당 사람들이 너무 좀 양식 없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선량이라고 하는데 뭐 선량하게 선출된 양식 있는 사람들의 뜻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설량이 아니라 뒤에 좀 제가 쓰기가 그렇고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아니 그런 걸 알았으면 그 추정하고 하면 안 되죠. 정말 권력만 차지하고 자기 저것만 차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어디를 가든지 국민이 죽든지 말든지 저 김사랑 씨처럼 납치돼가지고 병원에 16시간 납치되든지 말든지 이재선 씨랑 이렇게 정신병을 강제 입원돼가지고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놈은 정말 빨리 없애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고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고 뭐 제명하게 해가지고 엉터리로 공부하고 정말 제명하게 하려면 이철 가지고 해야죠. 이철 가지고. 제가 이제 정말 명사코 팩트에 관해서는 1.1도 제가 애초에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쓴 거 없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아무리 살인마고 뭐라 하더라도 거짓말해서 그 사람들은 모욕하고 할 생각이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만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제가 거짓말에 그 사람 비난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팩트를 밝히고 그 팩트 기반에서 그 사람 비난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충성하고 싶지 않을 텐데요. 뭐 고발장 썼니 뭐 하니 다 있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제가 과장되거나 거짓말한 게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놈이로 평가해야지. 그러면 그런 사람 뭐 그런 분위로 해서 존경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권력자라고? 그런 놈이 대통령 되면 막아야 되고 그건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다 이겁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아들딸, 손자, 손녀가 사는 세상 황무지를 만들겠습니까?
저는 목숨 걸고 거짓말해서가 아니라 법을 지켜가면서 저쪽에서 뭐 온갖 저걸 뭐 음해하지만 저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까 어떤 분도 저보고 무슨 뭐 가스총 차고 다니라 무슨 뭐 아들놈도 아빠 뭐 테이저건이라도 사드릴까요? 무슨 경호원 대동하고 다니는 경호 당하면 당하는 거지 못 가지고 뭐 두렵습니까? 정말 전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말씀. 네. 제가 볼 때 그 이재명이 그렇게 자금을 모으려고 비리를 저지르면서까지 할 때는 저는 그게 대권력이라고 보거든요. 2017년도에 이미 자기는 대통령 되리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문재인 후보를 김의겸이도 그랬고 아주 막말을 하면서 퍼부을 정도로 그랬는데 그때 실패를 하고 그러면 다시 또 저수지에 돈을 일곱 여덟 군데 만들어가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5분 대선에 쓰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걸 대권력을 제외시키고 그냥 돈을 그렇게 모으려고 했는 그 욕망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권력 그 대권도 권력욕이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 부분을 권력욕으로 이 책에 제가 썼습니다. 아마 유심 본 분들은 알겠지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고 두 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자신의 권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 둘째, 무리가 일어나지 않거나 자신의 힘으로 막을 수 있을 것. 제가 볼 때 그렇게만 조건이 성립된다고 한다면 100만 명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사람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다 이해가 됩니다. 모든 행동이. 그래서 이 책도 지금 나중에 뭐 영화화도 하고 싶고 좀 더 이제 아마 제가 뭐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혹시 내년에 뭐 성남시장 되면 샅샅이 다 뒤져서 비리 밝히려고 합니다.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 홀로코스트 해가지고 독일에서 그 반성 차원에서 전시하고 오잖아요. 이런 사람이 다시는 정치권에 나서서는 안 돼. 이와 유사한 생각 가진 사람 나서서는 안 된다는 본보기를 저는 보여야 된다고 감히 확신합니다. 정말 제가 여기 좀 공개적인 얘기를 하고 제가 생각 다 구사를 못합니다. 좀 아까 심한 얘기도 했지만 그 심한 얘기는 그 사람의 언행에 비춰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아니 법률적으로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이 책을 읽어보시고 여러분 이재명 살인마 아닙니까? 더군다나 친형을 시장의 공권력을 남용해서 이런 놈을 법원에서 판사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무죄 판결하고 재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 차원에서. 저도 법률 전문가입니다. 판사 됐고 판사 생활 7년 반에 변호사 생활이 지금 만 31년 됐습니다. 이 지금 정신보건법 의거하면 제가 뭐 직권남용 틀림없습니다. 검사도 문제가 많아요. 열심히 안 했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기자가 무죄날 걸, 저는 상상이 안 가니까. 왜 무죄난가요? 검사들이 열심히 안 했어요. 근데 그 말 이면에는 판사도 이재명 편에 서가지고 이재명 무죄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걸로 느껴지고 플러스 검사 그걸 방어를 하고 따지고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정황을 그래요. 다시 이 법을 다시 법리를 확인해 보니까 이재명 시장은 절대 정신병을 이 강제 입원시키는 문제를 출발할 수가 없어요. 출발할 수가 없어. 근데 출발했잖아요. 구성수 분당 보건소장이 눈물을 흘릴 정도까지 압박을 했잖아요. 그럼 그게 직권남용 아니고 뭐가 직권남용입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기 만약에 제가 어디 가서도 이재명 할아버지라도 누구하고도 내가 토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왕 만드는 거 빨리 만들고 대선 전 출범을 시켜야 된다. 출범식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또 질문을 질문하십시오. 네. 그 내년에 그 성남시장 출마하신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민주당으로는 출마하지 않으실 것 같고 그럼 어느 당으로? 제가 지금 국민의힘 당적 가진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예. 참고로 그러시면 되겠다. 국민의힘 당이요. 또 질문, 예.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성남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큰 데는 반대 세력도 있을 것 같고 저항하는 세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8년 동안 그 시장을 하고 또 도지사까지 갈 수 있었는지 그 가운데 성남이라는 도시에는 야당이 없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재명의 사람이 나름대로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순발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문제는 정의를 위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꾀도 아주 많고요. 기술도 많고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정치적으로 크기 위해서는 자금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자금들을 어디서 조달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박철민이 변론하고 있으면 박철민이 말도 저는 신뢰를 합니다. 박철민이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구치소에서 수원 구치소에서 이 A4 용지 9장을 붙여가지고 국제 마피아 이기 조직도 두목 이준석 고문 그 중에 하나가 이재명 시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을 박철민 말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말은 저는 신뢰성이 있어 전달하는 겁니다. 폭력행위는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제2호 이 범죄 집단의 간부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처벌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그리고 여러분 보셨잖아요. 박철민 그런 조직도 보셨잖아요. 그래서 박철민 주장을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저는 신뢰가 갑니다.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조인은 본능적으로 객관적인 심증을 형성하면서 보는 데다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아까 제가 진실을 가장 모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뭐지 이걸 깊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속아 넘어가도 이거 속아 넘어갔구나. 그러면서 후회하고 또 바로잡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박철민한테 그 부분을 관해서 속아 넘어갔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 동년배라든지 또래들이 이재명이 이제 시장이라든지 도시사를 했을 때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행정을 할 때 속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한다라는 이유들을 많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속 시원하게 하는 행정이라든지 행동은 이재명의 그 이해관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뭔가를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지만 자기의 이해관계가 부합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왜곡 내지 은폐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위의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저의 그 판단에 대한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설득이 될 수 있을지. 제가 이제 그 건강 문제에 대해서 자연과학에 대해서요 관심도 많이 있고 감각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가서 힘의 근원적인 힘이 양력, 강력, 전자기력, 중력 이거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양력은 뭐고 강력은 뭐고 전자기력은 뭐고 중력은 뭐고 우리가 이용하는 힘의 대부분 99% 이상이 전자기력입니다. 가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그 오메가3면 칼국식에 있는 게 칼국식에 머리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그 지방산이 오메가3인데 오메가3는 오메가가 알파는 시작이 오메가는 끝이죠. 끝에서 세 번째 탄소하고 네 번째 탄소가 이중결합 시작되는 게 오메가3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메가3 중에서 우리가 건강 몸에 좋은 게 동물성 오메가3인데 EPA, DHA, EPA는 뭐 라틴어가 히라보로 EPA는 아이코사 펜타노익 애시드 EPA, DHA는 도코사
헥사노익 애시드, 그러니까 아이코사는 이게 스물이라는 뜻이랍니다. 펜타노익 5개, 이중결합 5개는 지방산이다. DHA는 24개라는 뜻입니다. 탄소가 이 사슬이 24개인데 24개의 헥사노익, 이중결합이 6개 있는 산이다. 이런 등등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자연과학에 관심과 감각이 있고 제 얼굴 보면 굉장히 제가 지금 금년 65입니다. 아, 혈색이 뭐 광치가 나고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좋냐 할지 모르지만 이런 건 제가 잘합니다. 그 약을 먹었을 때 신속하게 효과가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다 독입니다. 독. 음식을 먹었을 때 아, 정말 맛있다. 먹을 때. 근데 2번, 3번 먹으면 질리는 음식 있죠. 대표적으로 라면. 아주 저급 음식입니다. 고급 음식은 처음에 먹을 때 이런 거 무슨 맛을 먹지? 근데 먹을수록 맛이 나는 음식이 고급 음식입니다. 저급 음식 대표는 라면이고 고급 음식 대표는 회입니다. 그 김부선 씨가 이재명에 있는 사이다라고 했는데 아까 그런 원리, 약을 독이 든 사이다를 적었다고 했는데 저는 독이 든 사이다 발언하고 그 많이 써먹는 사람은 그 자체가 독입니다. 무슨 얘기냐? 효과가 즉효가 나타나는 것은 다 독입니다. 독.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 도로가 있으면 밖으로 빠져나갈 때 금세 돌면 안전지대로 편히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능 가면 탈선하잖아요. 그런 원리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이제 중점을 주고 싶은 건 이재명이 하는 그런 행위들이 위선과 가식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진실을 좀 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맞습니다. 사람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볼 능력이 부족하죠. 그게 그래서 이게 뭐 종교 다니시는 분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좀 본 것 같은데 봤다 그러면 어디서 봤어 이렇게 못 믿는 거랑 똑같다는 현상이 있어서 가끔 대화할 때 좀 많이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죄송한 지혜롭게 잘 설명하셔야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자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가 하나 정도 있으면 팁으로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그런 것은 일반론 평가기 때문에 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애들한테 야, 애들이 사이다 맛이 흔히 좋다고 했지 않냐 먹고 말할 때 그럼 사이다만 먹여서 애들 잘하게 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유는 먹어도 맛이 없어도 건강하지만 사이다는 먹으면 시원하지만 건강에 안 좋다 뭐 이러면 그거 먹고 살 수 없죠. 사이다 먹고. 네. 그러니까 지금 청량감은 있지만 그러니까 단방약으로는 쓸 수 있지만 단방약으로 우리가 평생 살아갈 수 없지 않냐. 그런 사람 지도해야 되면 우리가 맨날 단방약으로 애들 사이다만 먹여가지고 그런 거 똑같은 결과 아니냐. 그러면 걔가 건강이 어떻게 됐냐. 너 자식 사이다만 먹여 키울래. 그런 사람 대통령 만들면 똑같다. 사이다만 먹여 내 키우는 거 똑같다. 이렇게 다 썩을 거라는 얘기를 해주면 그렇죠. 뭐 이만 썩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이 다 망가지죠. 예, 너무 지금 길어져서 이 정도로 좀 끊을까 싶은데 좀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은 이렇게 경청해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저쪽에서는 수없이 공개해올 겁니다. 근데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굿바이 이재명을 확실히 보내버릴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번 선거 대선이 저도 민주당에서 한 30년 근무를 하다가 이제 나왔는데요. 중앙당 당장은 30년 정년 퇴임을 했어요. 자꾸 민주당인데요. 저들은요 민주당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전에 했던 민주당 아닙니다. 그냥 더불어당이에요. 자, 어쨌든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번 대선이 악마와 인간의 싸움이다. 한간에 그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나 명확히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장영하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격려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정권교체 국민연합이 주최하는 굿바이 이재명 저자에게 직접 듣다 행사를 마치기 전에요. 그 사인회가 있는데 혹시 책 사셔도요 사인 받으실 분들은 사인을 잠깐 시간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셔서 사인 받으시고요. 공식적인 행사는 장소 사용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응원하십시오. 여기 그냥 제 이름만 쓰겠습니다. 예, 그렇죠. 제 이름만 쓰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짜만 하나 써. 날짜? 2022년 이거 오늘이 18일인가요? 네. 18일입니다. 예. 18일.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원님들 저기 기념 촬영 한번 하실게요. 오세요. 네, 기념 촬영 한번 해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이쪽으로 오세요. 뭐 잘못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연락 제가 아끼지 않게 용서하십시오. 아이고. 예. 광주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예. 전남 광주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전라도 광주. 예. 전 여기 대학교 일이. 예. 사진 그렇습니다. 요거 책 사신 분들 몇 번만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획을 해서요. 우리 광주에서도 변호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서명 받으실 분 있으세요? 사인도 몇 번만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워낙 악필이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사랑 씨도 몸이 안 좋다더만. 다행이네. 글씨 워낙 못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이게 이런 활동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